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상승하기 전에 미리 잡아드리는 투자포인트 상승왕 주실장입니다. 현재 시간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30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이 열릴 때만 하더라도 27만원을 넘겨주면서 3% 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자 현재 26만 4천원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왜 오르면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악재인지 오늘 이거 정리해드리려고 제가 빠르게 방송을 켰는데, 결론부터 던져드리면 저는 이거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오늘 아침에 왜 오르면서 시작을 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방송에서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962억 달러로 우리 돈 약 133조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6%가 늘어난 겁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921억이었는데 실제로는 962억 달러가 나오면서 무려 시장 예상치보다 40억 달러가 더 넘게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다음 회계년도에서는 약 70%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시장이 예측한 게 45%였는데 엔비디아가 직접 70%라고 밝힌 거죠. 여러분, 시장은요, 뭐를 보고 주가가 움직이냐? 가이던스입니다. 회사가 내놓는 앞으로의 전망인데 시장은 이 전망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전망이 좋은데 왜 우리의 주가가 올라갈까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이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고요, 이 칩이 일을 하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메모리를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만들잖아요. 최근에 시장이 AI 투자가 꺾이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숫자로 아니라고 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3% 넘게 갭을 띄고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왜 밀린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고 여기서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지난달에도 0.25%를 올렸었는데요, 이때가 2.5%에서 2.75%로 무려 3년 6개월 만에 인상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2달 연속으로 금리가 오른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부담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 대출 이자가 올라가죠. 사람들의 쓸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예금 금리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위험자산이라 평가되는 주식에 돈을 넣을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이나 코인 등 위험자산에 들어가 있던 돈이 은행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도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 빌린 돈의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도 손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자마자 상승분을 반납한 게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금리를 왜 올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국에 한국은행, 즉 나라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리고 있죠. 자, 실제로 여러분, 2분기에 GDP가 0.6%가 늘었는데 시장 전망치는 0.37%였습니다. 이게 크게 웃돈 거거든요. 이 한국은행이 5월 달에 올해 성장률을 2.6%로 봤었는데 오늘 수정 전망에서는 3%대로 올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금리 인상은요, 여러분, 경제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좋아지면서 나온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금리 인상에는 우리한테 좋은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여러분, 금리를 올리면 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사기가 편해집니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환차손이 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 지금 환율을 보면 1383원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 자, 한 달 전에 비하면 무려 5.6%가 내려갔고 환율이 계속 안정되고 있다는 건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알고 오늘 수급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텐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5천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왔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개인은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집어 던지고 있고요. 물론 아직 장 마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 지금 수급이 뜻하고 있는 건 주가는 시작보다는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큰 돈은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금리 인상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돼 있던 이벤트입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게 팽팽하게 갈렸었거든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충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금리 발표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날은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돼 있었던 일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도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큰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데 개인이 먼저 던지면 이게 제일 손해라는 겁니다. 사실 또 하나 봐야 될 점이 있기는 해요. 지금 신용잔고가 32조 8천억이거든요,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신용 이자에 대한 부담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 물량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은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오늘 오후하고 이번 주말에 봐야 할 게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4일간 미국에서 잭슨홀 심포지엄이 열리고 토요일에는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연설이 새벽에 잡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미국 금리 방향에 대한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금리는 오늘 확인이 됐고 미국 금리는 주말에 확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향후 6개월간의 금리 전망도 함께 공개가 되거든요. 앞으로 금리가 몇 번이나 더 올릴 수 있는지 그게 가늠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서 방송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에서 AI 걱정을 덜어줬지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다. 하나는 호재이고 하나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결국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서라는 점, 그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매수세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결국에 오늘 이 두 가지를 보면 사실 오전장의 하락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예상이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오히려 시초가보다 더 올라준 상태로 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럼 나는 어차피 올라간다고 하니까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안 팔고 그냥 들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계속 들고만 있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단언컨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막 몇백억, 몇천억 원씩 한 주식에 넣지를 못한단 말이죠.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일 오르기만 할 수 있는 건 없다 보니까 이 세력들은 항상 주가를 흔들어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고점을 만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등락의 흐름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하냐면 그냥 혼자서 말로만 떠들다가 방송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세력들의 등락에 탑승해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종목 하나를 직접 가지고 왔거든요. 이 종목은 로봇에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게, 유튜브 정책상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를 같이 언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종목명은 가려놓았는데요. 자, 제 방송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단 100원도 받지 않고 모두 무료로 이 종목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방송 시청 부탁드리면서, 자, 보통 로봇 테마라고 하면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최근에 기대감이 오르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쭉 밀린 이런 종목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숨고르게 하고 있는 사이에 시장의 돈이 조용히 흘러들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로봇 테마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로 피지컬 AI예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재료도 바로 이 피지컬 AI인데요. 여러분, 지금 AI는 챗GPT 같은 챗봇을 넘어서 피지컬, 즉 진짜 몸을 가지고 우리 현실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면 최근까지 노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국내외 모든 생산 시설을 AI 자율공정으로 바꾸겠다고 공식화를 했는데요. 조립 물류 생산까지 전부 AI와 로봇한테 맡기겠다는 건데, 여기서 명분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삼성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굴려도 불만이 없고 파업도 노조도 없는 이 로봇을 쓰겠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차 역시도 6년 전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판을 깔아놓고 있었고요. 더 결정적인 건 미국이 최근에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첨단 로봇 수입을 아예 막아버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명분이 보안이었을 뿐이지 실상은 중국의 로봇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알고 미국한테 즉각적으로 보복하겠다고 나선 거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거 뭐죠? 우리가 지겹게 겪었었던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는 히토류, 에너지, 반도체를 넘어서 로봇, 더 정확히는 피지컬 AI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반도체 다음으로 피지컬 AI, 이 로봇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피지컬 AI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요, AI로 생각을 하고 반도체로 계산을 하고 배터리로 움직이는 게 이 피지컬 AI입니다. 즉,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모든 재료가 다 모여있는 거대한 테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 이 종목이 올해 초에 로봇 테마 주도주로 점찍히면서 단 한 달 만에 무려 2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악재나 재료 소멸로 하락한 게 아니라 6월 달까지는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면서 하락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시장 전체가 밀리면서 같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여기 이 외인들의 순매수세입니다. 외인들의 순매수세를 보면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외인들의 이탈량이 거의 없이 오히려 거래가 가장 많았던 매물대에서 떨어지는 물량 다 받아먹으면서 세력이 매집한 흔적까지도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시작이 되면 전고점까지 200에서 300% 정도는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뒤늦게 개인들의 불타기까지 들어와 주면 이 종목 새로운 신고점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물려 있거나 시드가 조금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 직접 다 담아 가셔서 수익 좀 많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나중에 다 오르고 나서 알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선물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가 번호를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010-2679-7056 이 번호로 딱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자세한 브리핑까지 한 분 한 분 다 문자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방송을 며칠 늦게 보시고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뒤늦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로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거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1순위는 수익입니다. 수익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2순위는 바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 이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100% 벌고 나올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일터라도 최소한으로 잘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지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 방도 같이 하나 운영하면서요, 여기서도 매수매도 타점을 같이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혼자 손실 보고 계시거나 바빠서 빠른 대응이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수익이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속는 셈 치고 위에 보이는 이 번호로 상승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수익은 1%라도 더 먹고 손실은 1%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딱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선물 종목 말고도 여러분, 이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 소소하게 용돈도 좀 챙겨가실 수 있게 단기 급등주들 나오는 것 같이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수익도 정말 그만큼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받아보시고서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대신에 수익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나면은요, 제 채널과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상승 가자 이런 응원 댓글 하나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부탁드리는 건 괜찮으시겠죠? 네, 지금까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잡아드리는 투자 포인트 상승왕 주실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